치조골 소실이 꽤 있긴 했어도 잇몸뼈가 사벽체계의 조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기에 굳이 뼈이식 진단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술식을 이렇게 제대로만 활용하면 일반적인 임플란트 과정 대비 전체 치료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면서도 안정적인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치아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과정을 줄여서 전체 치료 기간을 확연히 단축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인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방식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이를 뽑았으면 무조건 몇 개월 기다렸다가 심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발치를 한 날 바로 임플란트까지 심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를 뽑은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을 적용하려면 뼈이식은 꼭 해야 된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 저는 해당 술식을 뼈이식을 주로 안 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방식은 짧은 치료 기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드실 수 있기에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집도하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케이스 분별을 확실히 해야 되고, 일단 수술 난이도가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임플란트 전체 과정과 생략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다음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의 장점과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필요한 뼈이식을 줄일 수 있는 발치 후 잇몸뼈의 자생 효과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개념을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는 수술 방법으로 적용할 때의 구체적인 장점과 주의사항을 다룬 확장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발치를 한 뒤 인공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을 올리면서 총 임플란트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총 2번 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발치를 한 후 임플란트 식립 전까지인데, 기존 치아가 뽑혀나간 텅 빈 자리에 잇몸뼈가 자생적으로 차오르도록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기다리면서 뽑은 자리에 비어있던 뼈가 평평하게 차오르면 그때서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식립한 인공 치근인 임플란트가 내 잇몸뼈와 서로 견고하게 얽히고 설키며 한 몸으로 착 붙을 수 있게 골유착을 기다려주는 과정입니다. 식립한 임플란트가 잇몸뼈 안에서 겉돌지 않고 고정력을 확보할 정도로 붙은 게 확인이 될 때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기다렸다가 크라운을 올립니다. 이렇게 총 임플란트 과정 중 이런 기다림의 과정만 발치 후 첫 번째 기다림 6개월, 임플란트 식립 후 두 번째 기다림 4개월 하면 길게는 10개월 전후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 빨리 다시 고기도 뜯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드시고 싶은데 장기간의 기다림이 힘든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긴 기다림 과정의 불편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예후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이 2번의 기다림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까지의 기다림만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 10개월 치료 과정 중 3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술식을 당일에 발치를 하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여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수술 방법의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지, 현재 대학병원은 물론 일반 의원에서도 의사의 임상 능력만 받쳐주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방식이 치과 업계에 상당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총 과정 중 두 번째 골육착 기다림 기간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번째 기다림 과정은 생략하면 무리가 있다는 소견이 강합니다. 임플란트 식립부터 크라운을 연결하는 전체 과정을 아예 하루에 다 끝내게 되면
임플란트 나사가 내 잇몸뼈에 아직 견고하게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 활동 시 크라운을 통해 로딩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잇몸뼈 안에서 살짝씩 움직일 수 있고 안정적인 골유착을 저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치 후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뼈가 재생되길 기다리는 임플란트 과정 중에 첫 번째 기다림 시간을 생략할 수 있으니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두 번째, 수술과 마취, 내원 횟수를 모두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발치 당일 한 번의 마취로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까지 완료되기에 내원 횟수도 줄게 됩니다. 심지어 드시던 약이 있으시면 그 약을 일시 중단해야 되는 기간과 횟수도 줄어드니 불편함이 훨씬 감소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보철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치아의 위치와 방향이 치아를 뺀 자리를 통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앞니나 작은 어금니 쪽 부위는 경우에 따라 기존 자리에서 조금은 수정을 해서 식립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잇몸의 내려앉음을 최소화하는 술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잇몸뼈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이 지연되면 틀니를 오래 끼신 어르신들이 잇몸뼈가 내려앉듯이 유사하게 아주 조금씩 전체 높이가 내려가는데요. 앞니는 안 그래도 잇몸이 살짝 꺼져 보일 수 있어 사벽 조건을 충족하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이 미적으로도 더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외상으로 앞니 3개가 심하게 부러졌던 환자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2개 치아는 크라운으로 살리고 임플란트는 여기 11번 1개 앞니만 했었는데요. 이 치아는 남아있는 치아 머리가 별로 없어서 치관 확장술까지 동반해서 어쨌든 발치 안 하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11번 치아는 발치한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치료가 완료 후 여기 위치가 임플란트인데 뼈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움푹 꺼져 보이지 않고 옆치아와 큰 차이가 없는 형태로 가능했던 것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술식의 채택이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의 난이도도 있고 하여 의사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뼈의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이를 뽑고 깊게 패인 자리인 텅 빈 웅덩이 내부가 동서남북 사방이 모두 잇몸뼈라는 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발치 후에 뼈가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차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쪽 잇몸뼈 벽면 이상이 무너져 있는 것과 대비해서 포월이라고 해서 사방이 둘러싸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뼈이식을 남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뺀 자리인 텅 빈 웅덩이의 크기가 치아 뿌리 염증이나 치주염이 있어 녹아 있다거나 위치상 큰 어금니면 이를 빼고 난 빈 공간이 더 넓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벽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고정할 수만 있다면 굳이 뼈이식을 하지 않고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은 여기 브릿지로 연결된 아래턱 큰 어금니 중 하나가 염증이 잡혀 있었는데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으로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염증이 잡혀 있던 어금니 한 개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식립한 당일 모습입니다. 작은 어금니도 아니고 이렇게 큰 어금니다 보니 이렇게 치아를 빼고 나는 빈 공간이 검게 보여지며 꽤나 큰 것이 느껴지시죠? 그럼에도 사벽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고정력도 확보 가능했기에 뼈이식 없이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으로 적용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시면 점점 뼈가 빼곡하게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한 당일과 모든 치료가 끝나고 정기검진 차 오셨을 때 사진을 비교하면 치조골의 안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발치 시 주변 골조직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골세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치한 자리에 사벽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발치하다가 힘이 너무 가해져서 이 벽에 해당하는 뼈에 크랙이나 틈이 생길 경우 조골세포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임플란트 식립 시 방향 조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치한 지 몇 달 지나서 뼈가 평평하게 형성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수직으로 식립만 하면 되니 수술의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러나 발치 후 즉시 식립의 경우 얇은 부위에 드릴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릴링 시 잘 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방향 조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으로 조골세포 효과에 방해가 되는 염증 조직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환자분도 여기 치아 뿌리 염증과 흔들림이 심해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염증으로 잇몸뼈가 녹아서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치조골 소실이 꽤 있긴 했어도 잇몸뼈가 사벽 체계의 조건을 갖춘 것을 확인하였기에 굳이 뼈이식 진단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뼈이식 안 하고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염증 조직을 정말 남김없이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골세포 효과도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뽑고 당일에 임플란트까지 심은 지 3달도 채 안 되었을 시기인데, ISQ라고 견고한 골유착 안정도를 확인한 후에 크라운까지 올려서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 완료 후 정기검진 오셨을 때 사진인데요. 치료 전과 비교하면 염증으로 까맣게 비어있던 치조골도 하얗게 잘 차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술식을 이렇게 제대로만 활용하면 일반적인 임플란트 과정 대비 전체 치료 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면서도 안정적인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 크라운과 식립 위치에서 신경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뒤쪽에 이미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었기에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덜 끼기 위해서는 약간 앞치아에 붙여서 심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또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임플란트끼리는 묶어 놓는 것이 임플란트의 예우 및 음식물 끼임에 훨씬 낫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제작한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는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선입견이 있으시고, 또 이를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조만간 음식물 끼임이 덜한 임플란트 치료 방향과 관련해 영상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으로는 잇몸이 부족할 경우 각하치은을 재생시킬 처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잇몸의 중요성은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식립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임플란트 수술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가 자주 붓고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생기는데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물론 양치질이 미흡할 때 잘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태치드 진지바라고 하는 크라운을 잡아줄 각하치은이라는 잇몸이 부족할 때 더욱 잘 생기게 됩니다. 이 각하치은이 부족할 때는 치주 수술을 통해 늘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저는 여기 보이는 이 투명한 아크릴 판 같은 루이 버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임플란트 치료 후반의 각하치은의 잇몸 볼륨 증대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제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환자분 입장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이 진행합니다. 치료 전과 크라운을 올리기 전을 비교해보면 크라운을 붙잡아줄 각하치은의 잇몸 볼륨이 다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이 버튼이나 치주 수술 등을 시행하여 임플란트 주변에 크라운을 잡아줄 각하치은 볼륨을 반드시 어느 정도 형성해주는 게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 효과가 큽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치아를 뽑은 후 바로 인공 뿌리인 임플란트 식립까지 당일에 완료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의 전체 과정 중에서 치아를 뽑은 후 임플란트를 심기 전까지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치조골의 생성을 기다리는 첫 번째 기다림,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술식을 적용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전체 과정 중 두 번째 기다림 기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치아 머리인 크라운을 올릴 때까지 대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골 유착 기간은 여전히 충분히 기다리며 확보를 해야 보다 안전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의 장점은 치료기간, 수술, 내원 횟수를 모두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상적인 보철적 관점의 위치 확보, 잇몸뼈 내려앉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환자분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 술식인 만큼 의사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잇몸뼈의 상태가 사벽 체계를 이루고 있는 조건일 때 제한적으로 시행하되 발치 후 잇몸뼈의 자생 효과를 고려하면 뼈이식을 굳이 남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발치 시 주변 골 조직에 가해지는 충격과 임플란트 식립 시 방향 조율에 주의를 기울이고 염증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조골세포의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모든 임플란트 수술이 그러하듯이 잇몸 볼륨이 부족할 경우 이를 재생시킬 처치까지 집도의가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치아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아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